대략 힐러리 클린턴이 3% 내지 한 5, 6% 앞섰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트럼프 승리로 나왔어요. 해리스가 2016년도의 결과를 보면은 조금 우울해질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1% 내지 2%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화당 지고 있던 이 포퓰러 보트에서도 이미 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궁지에 몰렸는지를 갖다가 제가 한번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물리적인 거는 정말 법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욕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도 욕망도 은근히 법칙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법칙성이 꽤 없습니다. 자유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일기예보 하듯이 예측은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봐서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은 뭐 7부 능선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전체를 한 명 한 명씩 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포퓰러 보트라고 하잖아요. 전체 여론 그 지지율. 그렇지만 미국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선거인단이 중요하고 이른바 박빙의 경합주가 있잖아요. 경합주가 지금 7개 주 정도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라는 거죠. 정치 지지율은 항상 트럼프는 졌습니다.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하고 했을 때인데 마지막 주쯤 가가지고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올리잖아요. 올리니까 대략 힐러리 클린턴이 3% 내지 한 5, 6% 앞섰어요. 그러니까 다 앞선 거예요. 3 내지 5%가 앞섰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트럼프 승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4년 뒤인 2020년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트럼프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특히 코로나 대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졌죠. 그때는 바이든이 좀 많이 앞서고 있었어요. 많은 여론조사 비교를 해보니까 5 내지 12% 앞서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바이든이 이겼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3 내지 5% 앞섰는데 결국은 뚜껑 열어보니까 졌잖아요. 해리스가 2016년도의 결과를 보면은 조금 우울해질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1% 내지 2%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낮아요.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뚜껑을 열어보면은 지는 걸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 비해서 뚜껑을 열면 조금 더 많이 나오는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품위 있고 멋진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뭐 씩씩하고 활기찬 후보인 건 맞았지만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멋진 대통령인 건 아닌 거잖아요. 친근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학력일수록 민주당 성향이 강해요. 전반적인 명문학교들이 진보 성향 교수를 많이 뽑고 학생들도 그만큼 좀 진보적이고 하버드 같은 데는 뭐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진보잖아요. 공화당원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게 강하더라.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은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PC주의가 굉장히 강하더라. PC주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엄격하게 PC주의라든지 그런 규범을 강조하면은 사람들은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열어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더라.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백중세잖아요. 지금 박빙이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숨어있는 샤이 트럼프 표를 갖다가 감안한다면은 공화당 지고 있던 이 포퓰러 보트에서도 이미 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개 경합주는 조지아주는 지금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박빙이에요. 뭐 48대 48, 뭐 47대 47 이런 식으로 박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상대로 샤이 트럼프가 있다면은 어쩌면은 7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주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궁지에 몰렸는지를 갖다가 제가 한번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좀 생각보다 못 치렀다, 캠페인을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해리스가 안 보여요. 트럼프는 보이거든요. 트럼프는 뭔지 모르지만 쇼를 하든지 뭐 하든 간에 보이고 옆에서 일론 머스크는 방방 뛰고 그다음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무슨 또 서빙도 하고 뭔가 보여요. 근데 해리스가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트럼프는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외국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은 에일리언이다, 저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다, 막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리스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메시지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바이든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낙태를 갖다가 지금 로앤 웨이드 판결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뒤집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낙태권을 갖다가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갖다가 각주로 내려보냈어요. 각주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연방 대법원이 그까지 관여할 이유는 없다. 그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이 알아서 각주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여성들이 원래는 공화당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낙태권 문제 가지고 지금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요걸 잘 비집고 들어가면은 그쪽 표가 넘어오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또 이번에 해리스는 또 여성이니까 백인 여성들, 중산층 여성들도 넘어오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지금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의하면은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낙태권 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낙태 문제 관련돼 가지고 그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중립 이런 느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더 하나 강력한 게 있었죠. 바로 한 달 전에 그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서전을 냈잖아요. 그 자서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항상 낙태권을 찬성했다. 마치 민주당 편에 드는 듯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이거 여사님이 강력하게 민주당 쪽에 가까운 낙태권을 지지한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극보수적으로 나가지는 않겠구나. 백악관에서 잡아주겠구나라는 그런 약간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또 있죠. 디트로이트 노동자들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 뭔가 하면은 그 바이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린 이코노미, 녹색 경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GM, 크라이슬러,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가솔린 엔진 자동차잖아요. 가솔린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 자동차 나오면 자기들 일자리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릴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을 줘버린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트럼프는 정확하게 전기 자동차 빨리 안 간다 우리 천천히 갈 거고 우리 미국은 원래 가솔린차 좋으니까 그 멋진 자동차 부릉부릉거리면서 타고 다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나간 거예요. 안심시키니까 디트로이트가 흔들린 거죠. 흔들리면서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지금 일부는 이탈해가지고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펜실베이니아죠. 미국 민주당은 녹색 경제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래킹 이른바 셰일가스라는 거 있잖아요. 셰일이란 그 자갈층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안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다 프래킹이라고 하는데 이 셰일가스, 셰일 석유 이게 환경에 조금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아가지고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해리스는 불만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많았다가 펜실베니아가 이 셰일 오일 가지고 먹고 사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지금 박빙이라 보니까 잘 보이려고 말을 바꿨죠. 내가 꼭 그 프래킹, 셰일가스, 셰일 석유를 내가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라고 말을 바꿨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트럼프는 맨날 하는 게 뭔가면은 김정은 내 친구야. 뭐 이렇게 나 친해 그 친구. 근데 푸틴 친해가지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정치학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중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말로 하는 거죠. 내가 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게 먹혀요. 사실 생각해보면 트럼프 때는 전쟁이 없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는 전쟁이 막 사방에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도덕주의 있잖아요. 그 소프트 파워가 있어요. 피케티라고 있잖아요. 제2자본론 쓴 그 프랑스 유명한 학자 피케티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자본주의는 두 개의 지배계급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뭔가면은 그 인도식으로 말하면은 브라만 계급이 있다. 브라만 계급은 뭔가면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라서 항상 멋진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면서 소프트 파워 가지고 은근하게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지배계급이에요. 예쁜 말을 하지만은 지배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좋은 데 살고 다 누릴 건 다 누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동체 전체를 챙기고 이런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브라만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크샤트리아 그룹이 있어요. 크샤트리아 그룹은 물리력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쥐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바로 자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미국 민주당은 브라만 계급에 가깝다고 봐요. 미국 민주당이 무조건 민중의 편 아닙니다. 지배계급은 지배계급입니다. 그리고 이 공화당은 크샤트리아에 가깝다고 보는데 바로 이 브라만 계급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은근한 소프트 파워가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데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전략에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그 범주 있잖아요. 이런 범주에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러면 아메리칸 블랙이라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지도 않아요. 대개는 한 50번 이상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운영해가지고 꾸려나가서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지 이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블랙 정통 노예 출신들의 흑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하층에 머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히스패닉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잖아요. 스페인계 사람들은 아니에요. 스페인어하고 항상 어렸을 때는 스페인어로 책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고 자본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열정도 뭐가 좀 많아요.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딱 건너와가지고 장사를 해요.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잖아요. 중산층이 딱 되고 나면은 느낌도 달라져요. 옛날 같은 가난할 때는 뭐 멕시코 사람처럼 보이다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은 무슨 마드리드, 스페인,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처럼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들은 집을 갖다가 백인들 사는 데로 옮겨요. 이제 중산층이니까. 딱 옮기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때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 달라지면서 그때부터는 당신 히스패닉이지 말하면은 멕시코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스패닉 출신이 아니고
스페인계 백인으로 불러달라. 자기를 갖다가 스페인어를 쓸 줄 아는 백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자꾸 공화당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예요. 공화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히스패닉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카테고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미국 민주당은 히스패닉은 반드시 이민자를 제한하는 걸 갖다가 반대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큰 패착이었다. 이거는 아마 이번에 선거를 많이 지게 된다면은 아마 전략적으로 굉장한 많은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 해리스의 발목을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정치를 할 때 우리 코어 그룹 있잖아요. 당내 경선에서는 코어 그룹에 어필하는 건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후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가면은 코어 그룹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막상 확장력이 떨어져요. 해리스는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유색인종이잖아요. 흑인이면서도 인도계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코어 그룹들이 막 열광할 사람이죠. 정말 좋은데 이 사람을 갖다가 공화당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탈해오는 표를 잡아 당길 수 있는 그 확장력이 있겠냐? 미국 공화당이 해리스 같은 사람을 내세운다면 압승할 거예요, 선거에서. 확장력이 너무 좋으니까.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유색인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미국의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유색인종이 있는 사람들이 이탈을 막 할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흑인도 된다. 우리 인도, 우리 여성이 드디어 대통령이 된다. 해가지고 이탈을 해서 공화당에 압승합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갔어야죠. 민주당은 제대로 가려면 뭐 정말 그 존 웨인 같은 스타일. 미국의 시골의 보안관 같은 느낌이 드는 백인, 정통 백인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정치적 성향도 조금 중도적인 그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했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표가 넘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 민주당이 너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결국은 선거를 갖다 망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은 보는데 뚜껑 열어봐야 알죠. 예, 그건 지금까지 제가 본 거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예상은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70% 정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선거 예측도 그 다음에 일기예보 예측도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틀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는 또 결산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